늙은 장수와 소년 장수. 당 고종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한동안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수들이 태종의 복수를 해야 된다고 충동하자 655년 여름에 영주 지방의 군사 5만 명으로 하여금 고구려의 유동성을 공격토록 명령했다. 영주 도독 정명진과 부장 서린기는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영주성을 나서서 난하를 건너 고구려 영토를 침략했다. 난하는 임류관 북서쪽을 흘러 바레만으로 빠지는 강이다. 그 북쪽으로 대능하가 있고 대능하의 동북쪽에 요하가 있다. 이 요하를 고구려 시대에는 서암록하라 불렀다. 당나라 장수 정명진이 점령하려던 요동성은 바로 이 난하 동쪽의 창녀라는 곳에 있었다. 난하의 서쪽은 요서라 하는데 이곳에 만리장성 안 북쪽에 유주가 있다. 당나라가 또다시 침략해 오다니 정말 끈질기게도 우리를 괴롭히는군. 중신들은 놀라서 술렁거렸다. 그러나 고구려의 최고 대신인 태대대로 영계소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당 고종은 아마도 우리의 국력이 어떤가를 시험해 보려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겨우 5만의 군사로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자는가. 그렇다면 이는 당나라가 아직 큰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좋아. 이참에 저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한 영계소문은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적과 맞섰다. 적을 단숨에 섬멸하고 그 기세를 몰아 만리장성을 무너뜨리자. 영계소문은 일부 충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명진의 5만 침략군을 우찌른 다음 곧바로 만리장성의 관문인 임류관을 공격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요새인 임류관마저 단숨에 무너뜨린 영계소문은 난현성으로 달려가 성을 포위해버렸다. 난현성은 당나라의 하북과 기주지방을 관할하는 요충지로 방효태가 20만 군사로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이곳이 무너지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이 위태롭다고 여긴 방효태는 당 고종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군사를 격려하여 고구려군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다. 2달이 지나도록 저까지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다니. 2달이 지나도록 난현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영계소문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대장인 양만춘이 대중상이란 장수와 그의 아들을 영계소문 앞으로 데려왔다. 대장군님, 요동성 장수인 대중상 부자가 난현성을 깨뜨릴 묘책을 갖고 있다 하옵니다. 뭐 난현성을 깨뜨릴 묘책을 갖고 있다고? 영계소문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래 어떤 묘책인가? 대중상이 입을 열었다. 실은 소장의 자식놈인 조영이가 낸 계책이옵니다. 만 난하의 강줄기가 난현성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음을 살펴본 제 자식놈이 어릴 때의 보싸움 놀이를 떠올리며 수공을 생각해냈습니다. 수공? 난현성 북쪽 지방에 있는 깊고 좁은 계곡을 막아 강물을 보안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잠깐 영계소문이 대중상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을지문덕 장군께서 살수대첩을 거둘 때의 작전이 아니던가? 을지문덕 장군의 수공은 상류에 볼을 박았다가 터뜨리는 것이었고 제 자식놈이 생각해낸 수공은 강의 상류와 하류 두 곳에 볼을 쌓는 것입니다. 대중상의 말에 영계소문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류에도 볼을 쌓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상류에만 볼을 쌓아 강물을 막으면 난현성 안의 강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뻔합니다. 그야 그렇지. 그건 마치 우리가 수공을 할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라고 적에게 알려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는 그렇군. 그러므로 하루에도 볼을 쌓아 성 안의 강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회를 보아 상류의 볼을 터뜨리면 성 안의 강물이 넘쳐 흘러 홍수가 난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성안이 혼란해지면 그 틈을 노려 일제히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영계소문의 얼굴이 단번에 환해졌다. 호 놀랍도다. 그토록 기묘한 계책이 저 어린 소년의 머리에서 나왔단 말인가? 정말 장하도다. 영계소문은 대정을 가까이 불러 보검을 하사했다. 이 보검은 장수검이다. 이제부터 그대는
고구려군의 소년 장수이다. 대장군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장수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서 대주영은 공손하고 의젓하게 말했다. 소년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장이 매우 씩씩하고 목소리도 우렁찼다. 수공작전을 세운 고구려군은 성을 멀찍이 포위한 채 장마철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동안의 대중상은 협곡을 막는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나나 상하류의 협곡을 막는 공사에는 1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다. 연개소문은 성 안으로 특공대를 몰래 들여보냈는데 대주영도 이 특공대에 가담했다. 며칠 뒤 아침부터 장대비가 쫙쫙 쏟아졌다. 비는 온종일 쏟아져 상류의 보가 금세라도 터져나갈 듯 많은 양의 물이 모아졌다. 준비하라. 한밤중에 고구려의 병사들이 폭우 속을 바쁘게 움직였다. 이윽고 연개소문의 명령이 떨어졌다. 보를 터뜨려라. 병사들이 달려들어 보의 양쪽을 무너뜨렸다. 그러자 보에 갇혀 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져 내려가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과르랑 과르랑 꽝. 물줄기는 수문을 파괴하며 난현성 안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리고 하류의 보 때문에 흘러 내려갈 수 없게 된 강물이 강둑을 무너뜨리며 넘쳐 흘러 난현성의 병사 막사와 낮은 지대의 주택을 덮쳐버렸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당나라 군사와 성 주민들은 갑작스런 대홍수에 놀라 허둥거렸다. 물 난리다. 강이 넘친다. 어서 피해라. 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 밖에서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과 꽹과리를 치면서 공격을 시작한 고구려군의 함성이었다. 고구려군은 먼저 석포를 우박처럼 날려댔다. 석포는 큰 돌을 날려 성벽을 파괴하는 무기로 비석기라고도 한다. 석포로 적의 얼을 빼놓은 고구려군은 이번에는 전차로 성문을 두들겨 부수기 시작했다. 전차는 긴 수레에 커다란 통나무를 실어 고정시킨 것인데 통나무 끝은 뾰족하게 깎아놓았다. 그리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이 수레를 힘껏 밀어 통나무로 성문을 거듭거듭 들이받아 깨뜨리는 병기다. 이어서 운제가 동원되었다. 운제는 수레에 실린 길고 튼튼한 사다리로 여럿이 덤벼들어 사다리를 성벽에 기대 세워서 병사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도구이다. 고구려군이 온갖 장비를 동원하여 성을 공격하는 동안에 성 안에 숨어있던 특공대들은 당군의 무기창고와 식량창고를 습격했다. 이들은 준비해간 기름을 창고에 뿌린 다음 불화살을 쏘아 창고를 태웠다. 그뿐인가 고구려군과 싸우려고 충돌하는 당군의 꼬리를 공격하여 그들이 성을 지키러 가는 것을 방해했다. 대주은과 50명의 결사대도 산에서 뛰쳐나와 당군의 연락병을 찾아내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다리를 파괴하고 사방에 불을 질러 적군의 얼을 뺐다. 고구려군이 성문을 깨뜨렸다. 고구려군이 성으로 들어와 사방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 당군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큰 혼란에 빠졌다. 이윽고 성 밖에 고구려군이 성벽을 넘어와 화살을 퍼부어대고 성문을 깨뜨린 기병들이 돌진해 들어왔다. 후퇴하라.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철수하라. 마침내 당군 사령관 방요태는 후퇴 명령을 내렸다. 당군은 남쪽 성문을 통해 정신없이 도망쳤다. 이날의 전투에서 20만 당군은 겨우 3만 명만이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300여리 남쪽에 있는 영하성까지 허겁지겁 도망쳐버렸다. 난현성을 함락시킨 고구려군은 10일 만에 만리장성 이남의 탑군을 거의 점령하였다. 이제 유주 땅 모두를 점령하자. 나아가 그 남쪽의 하북 땅까지 점령한 다음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공격하자. 연개소문의 포부는 크고 웅장했다. 장차 중국 전체를 무너뜨려 고구려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다. 이곳에 성을 쌓자. 만리장성 안에 고려성을 쌓는 것이다. 연개소문은 북경 북쪽의 황무지에 터를 닦고 성을 쌓도록 했다. 이 성에 고구려 백성을 이주시켜 앞으로 계속 고구려의 영토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고려성은 5개월 만에 완성되었고 요동성과 숙군성의 고구려 병사 3만여 명을 이주시켰다. 고려성은 중국 청나라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시인 번하는 이 성을 두고 이런 시를 지어 읊었다.
청량한 들판에 새성이 생기니 눈 덮인 들에 꿩이 날개떼고 맑은 냇물에는 저녁놀이 잠기도다. 군사의 북소리는 구름 끝까지 일고 마을에는 별보다 많은 촛불이 타고 온갖 꽃들이 땅을 수놓아 덮고 보화가 번쩍이는 번화한 저자에는 옥 퉁소 음악소리 그칠 새가 없도다. 고려성 회고시 그러나 이처럼 번화했던 고려성은 3년을 못 버티고 당나라에 넘어가고 말았다. 658년 당나라의 70만 대군이 고려성과 난현성을 파도처럼 덮쳐왔는데 고구려는 이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그토록 공들였던 요서 대공약도 험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중원 정벌에 실패한 연개소문은 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진 것을 안 당나라가 서기 660년 3월에 신라와 손잡고 백제를 침략했다. 고구려가 그 형제국인 백제를 도울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제의 의장은 총명한 임금이었으나 점차 간신들의 깸에 빠져 정사는 팽개치고 술과 놀이에만 빠져 지내고 있었다. 조정에는 간신들이 날뛰고 충신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기양을 가고 없으니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군대의 사기도 무너지고 사방에 도적대가 날뛰었다. 이 틈을 노리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삼키려고 덤벼든 것이다. 서정방이 이끄는 당군 10만 명은 백강으로 쳐들어오고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왔다. 사기가 떨어져 있던 백제군은 침략군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백제의 명장 계백은 백제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날뛰더니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다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번 싸움에 나아가 자랑스럽게 목숨을 던질 것이지만 내 가족이 적들에게 잡혀 치욕을 당할 일이 가슴 아프다. 계백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탄식하자 부인이 매달리며 애원했다. 오랑캐에게 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죽여주소서. 그러리다. 백제 장군의 가족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당신이 자랑스럽구려. 계백은 팔을 뽑아 눈물을 삼키며 가족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조명의 결사들이 이끌고 황산벌로 나아가 신라의 5만 군대와 맞서 싸웠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10대 1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4차례나 신라군을 물리쳤다. 신라 장수 품일의 아들 관창은 16세의 화랑이었다. 이 소년 장수가 백제군과 싸우다 그만 포로가 되었는데 계백은 어린 소년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풀어주었다. 신라 진영으로 돌아온 관창은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다시 백제군 속으로 뛰어들어 용감히 싸우다 또 포로가 되었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뛰어난 충성심과 용기를 가진 화랑을 갖고 있다니 신라가 부럽도다. 계백은 관창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목을 베어 말 한 장에 매달아 신라군에게로 돌려보냈다. 관창의 용감한 죽음에 크게 자극된 신라군은 성난 파도처럼 백제군에게 덤벼들었다. 백제군은 대패했고 명장 계백 장군은 장렬히 전사했다. 계백 장군의 죽음은 곧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나당 연합군은 사비성을 무너뜨리고 7월 18일에는 공주성에 피신해 있던 의자왕의 항복을 받았다. 이로써 백제는 31왕 678년 만에 망하였다. 백제의 땅은 신라가 차지하였고 당나라는 당항성 일대를 차지하여 당나라 군대를 주둔시켰다. 형제국 백제의 멸망은 연개소문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당나라와 신라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으나 전쟁터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이미 늙어서 기력이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그의 아들들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밤낮없이 으르렁거렸다. 서기 662년에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침략했다. 연개소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가 적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건강이 더욱 나빠져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앓아눕게 되었다.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연개소문의 죽음을 밖에 드러내놓고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백성이 동요하고 당나라와 신라가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만큼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35페이지